대체로 평가는 어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란 대학에 편입을 하고 예. 수강 신청도 하기 전인데 중간고사 트럼프와의 중간고사를 보고 G20이라는 기말고사까지 본 거예요. 예. 그래서 1학기가 마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적응해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무난하게 해내고 성과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의 회담에서는 매듭을 풀어내는 모양을 봤다면 G20에서는 촛불 민심이 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세계 만박을 확인시켜준 과정, 그런 과정으로 이제 어쨌든 국제사회 G20에 맞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선 것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내밀었던 화두, 북핵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용인을 얻어낸 거에 대해서 이거는 충분히 평가해 줄 수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장 잘한 거는 뭐를 뽑을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도 안 된 대통령이 시험까지 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엄청난 과제물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개월의 외교 공백을 했는데, 한 사람씩 만나서 언제 다 합니까? 한국을 위해서 뭐 해준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최대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4강을 다 만났죠. 그 외에도 주요국들을 다 만났죠. 북핵 문제까지 얘기했죠. 이거는 다소 성급해서 잘못하면 어떡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대한 저는 이 기회를 잘 이용했고, 마치 그거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서 그걸 저는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체로 이제 국민들은 좀 좋은 분위기인데요, 성무 비서관님. 특히 이제 야당은 비판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 논조를 보면, 대북 환상부터 버려야. 제2일보입니다. 대북 환상부터 버려야. 군사적, 정치적, 현실적 대책 검토야. 전쟁하자는 겁니다. 여기 그 사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군 면제자가 대부분이거든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면서 전쟁하재요. 우리 고재열 기자님도 언론에 계시지만 또 뭐 이 방송도 어쨌든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뭘 많이 안다. 그래서 뭔가 가르쳐 줘야 된다. 아하. 뭐 이렇게 해서 그 대통령이나 국민들한테 뭔가 끊임없이 뭐 이렇게 지적질하고 가르쳐야만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비판도 하고 때로는 대안도 내놓고 하기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거를, 자, 그래서 그 대책을 검토해야 돼. 그 대책이 뭡니까? 뭐 대책이 있습니까? 뭐 전쟁을 하자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북한을 타격해서 정권 일부를 교체시켜내자는 이런 거 말고는 어떠한 대책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제2일보를 보면 문 대통령 북한 핵 위협 비핵화라는 현실에 집중해야. 또 D-일보는 문 대통령 현실 직시하게 됐다면 베를린 구상 조급해 말아야. 이 세 언론의 논조는 문 대통령은 이상주의자거나 몽상가다.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그 이런 지적을 하는 언론들은 굉장히 그 이제 뭐라 그럴까, 기존의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자기 기득권 논리에 그대로 잡혀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할 때는 한 2년 동안 북한과의 끊임없는 그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뭐 정지 작업을 다 거치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3년 차에 베를린에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외화시켜내는 형식으로 베를린 선언이 있었다면은 2000년 3월이었죠. 지금은 뭐 이렇게 남북 간에 뭐 직통 전화도 폐쇄돼 버리고 어떠한 것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오히려 그런 작은 접촉이라도 만들어내고 소통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신베를린 선언을 해야만 할 만큼의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자꾸 뭐 성급하느니 조급하다느니 또 뭐 압박과 제재의 국면에서 왜 이런 걸 하느니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럴수록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럴 때 남북 간에 최소한의 끊임없이 의심하면서도 신뢰관계를 만들어서 작은 물꼬라도 태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얼음장 밑으로도 물은 흐른다듯이, 또 전쟁 중에도 뭐 이렇게 대화는 한다듯이 우리가 그런 준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이 베를린에서 그렇게 제의를 하신 거는 정말 잘 하신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언론들의, 이 보수 언론들의 비판을
오히려 힘을 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이 과거에 비해서 구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미 공조 후에 그 다음에 제재도 강조하고 한미일도 공동 성명을 내고 CVID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원칙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사실 사설에서 초기에는 잘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CDID는 뭐예요? CVID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게 소위 과거에 네오콘들이 했고 2015년에 오바마와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북한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고 비핵화 목표를 가장 강력하게 얘기할 때 가져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 쪽에서는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 대화 제의가 오히려 약해진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딴지를 그렇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구차한 비판이다. 아하. 그게 이걸 또 많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저는 보수 언론이 자가당착에 걸렸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까지 보수 언론의 프레임은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정상화해야 되고 중국과는 감당해내야 된다는 이런 프레임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숙제를 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G20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봐라. 여기서 우리가 확인된 매듭은 중국과 안 풀렸다라는 게 시진핑이 저렇게 지금 상당히 우리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 건 아니지만 계속 뭔가 미심쩍어하는 태도가 있고 중국과는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지적해야 맞는 건데 보수 언론의 그동안의 기조가 중국과의 문제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과 풀어야 된다는 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대통령 숙제를 해내버려서 지금 중국을 바라봐라. 중국과 풀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건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 형국인 것 그 같아요.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과 풀린 것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본인들이 했던 얘기와 좀 다른 입장이어서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중국과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왔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거에 급변침하려다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 북한과의 문제 지금 추상적으로 뭐 현실을 직시해라 이제 이런 정도의 좀 공연불 같은 그런 비판밖에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 지난번에 한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는 패널이 나서 심지어는 지난 9년 동안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았냐. 그럼 무슨 할 얘기가 있냐. 그러니까 옳고 그러면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년 동안 거의 실종된 외교, 남북관계 이런 걸 지금 복원하려고 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었느냐? 라고 하는 걸 먼저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원인 진단을 하고 네. 지난 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네. 그리고 남북 문제, 그 한미 문제도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잘 못할 것 같은데 생각외로 잘했네. G20 같으니 우리는 보수진영에서 촛불이 별거 아닌 거로 봤는데 전 세계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촛불 혁명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네. 이런 걸 사실은 팩트를 그대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9년 동안 막혀놓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로 지금 예. 비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별거 없네라고 얘기했또. 별거 없대. 예, 지금 여기에다가 과거 보수정부 집어넣어도 다 했던 얘기다. 예. 두 번째, 그럼 왜 안 되냐? 북한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충분히 이 정도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물밑에 했었지만 북한이 거절할 것이다. 그러면 보관이 있느냐? 보관도 없으면서 이것을 내는 것은 결국 이상적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상적이다. 이제 시작하고 하고 그다음에 있는데. 이번에 G20 같은 경우는 원칙을 밝힌 게 무척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미국 가서도 3노 정책, 4노 정책 지금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유엔과 그대로 보조를 그대로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압박하고 네. 그다음에 인게이지먼트 할 방법은 우리가 주도권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 네, 정확하게 보신 거죠. 이 압박과 대화를 아니요, 예. 동시 병행한다는 데서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는데 한국의 이 보수 언론들은 압박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쪽은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역시 대화 순진하다. 북한 그 대화한다고 대화장에 나올 것이냐 이렇게 매도하는 거죠. 마치 압박을 강화해서 대화로 나오는 결과를 바라지 않는 듯한 태도. 그래서 사실상 국익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예. 심지어 이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면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왜 한국 정부가 취하냐 이렇게 비난도 하죠 보수 언론들이. 아니 중국과 비슷한 입장이든 아니든 그것이 옳은 길이면 우리가 주장하고 미국도 설득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그거는 중국이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더 싫어하지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비난해왔던 거예요. 예. 미국 가실 때까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잘 풀려가고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비난할 거리가 없는 거죠. 없는데 억지 비난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마지막에 지금 드러내는 비난이 뭔가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청구서, 중국으로부터의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무슨 청구서가 온다는 거죠. 그건 뭐 그런 회담 없어도 늘 우리한테 그 정도 요구는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억지 비난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를린 선언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이제 그 처음으로 제안한 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사실은 이 쌍궤 병행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계속 제안했던 거 아니에요? 미국은 우선 선 핵폐기, 그다음 후 대화 이렇게 됐다 보니 평화협정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런데 G20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론 중국 측 주장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 국내의 진보 진영에서도 주장했던 동시진행하자. 그거를 대통령 입으로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반발하지 않고. 네네. 그럼 무척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 한미 정상회담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네. 그게서 어그러졌거나 또는 북한의 그 ICBM이 그 전에 났거나 하면 이 전체적인 그림이 흔들렸을 텐데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것이 한미 동맹의 공조가 안 됐을 경우에 비난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한미일로 연결돼서 좀 저는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보수들이 지적하는 공격하는 지점에서는 완전 해결을 저는 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평화체제 이 부분이 사실상 신베를린 선언 중에 가장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사용했던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버전은 다릅니다. 보수는 이걸 한 가지로 버전으로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사실 주장하는 거다. 평화협정. 근데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북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배제시키는. 예.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남북이 합의를 하고 결국 사자, 그렇죠? 중국과 미국 또는 육자가 합의하는 이 버전이 다른 거, 평화협정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미 공조가 꼭 필요한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마치 이게 북한의 역시 진영 논리입니다. 북한의 평화체제를 지금 입에 올릴 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이 평화협정 이제까지 주장한 걸 정리하면 북미 간 그러니까 53년에 휴전의 당사자인 북한과 유엔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남조선 당신들 빠져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왔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뭘 얘기했냐면 남북한이 먼저 합의하고 대화에서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 근저에서 남북 중미가 평화협정에 하든지 아니면 사자 또는 육자 회담으로 하든지 이렇게 돼서 정말 세계가 공인하는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것과 동시 진행할 수 있는 게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핵폐기 해라.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분들 에피소드를 많이 이번에 쓰셨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일부러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 중에 그래도 좀 언급을 할 의미가 있는 게 음악회장이었나요? 이렇게 이제 여럿이 있을 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보고 가서 먼저 좀 스킨십을 하면서 친한 척을 하는 거를 또 뒤돌아서 시진핑 주석이 이거 좀 봐 하는 표정으로 이제 그렇게 봤다 그러고 시진핑 주석 좀 이렇게 일부러 또 못 본 척 하고 그거를 또 이 프랑스의 마크롱 총리가 재밌게 지켜봤다라고 하는데 아주 재밌는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수 언론에서 이 한미 공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트럼프가 한미 공조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스킨십으로 보여줬고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입장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좀 압박해라. 계속 그런 압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은 압박을 통해서 마지막 대화를 이끌어내는 클라이막스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압박하고 대화가 임박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치고 들어와서 이쪽은 대화 축이고 당신은 압박 축이다. 이 구도가 돼버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북미 간 문제다라고 갑자기 또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다시 이제 풀어야 될 매듭으로 나와 있지만 한미 공조나 어떤 그리고 이 비핵화에 대한 역할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한국 정부의 역할은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좀 그 그림이 구도가 선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그럴 때 남북 간에 최소한의 끊임없이 의심하면서도 신뢰관계를 만들어서 작은 물꼬라도 태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얼음장 밑으로도 물은 흐른다듯이, 또 전쟁 중에도 뭐 이렇게 대화는 한다듯이 우리가 그런 준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이 베를린에서 그렇게 제의를 하신 거는 정말 잘 하신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언론들의, 이 보수 언론들의 비판을 오히려 힘을 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이 과거에 비해서 구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미 공조 후에 그 다음에 제재도 강조하고 한미일도 공동 성명을 내고 CVID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원칙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사실 사설에서 초기에는 잘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CDID는 뭐예요? CVID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게 소위 과거에 네오콘들이 했고 2015년에 오바마와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대체로 평가는 어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란 대학에 편입을 하고 예. 수강 신청도 하기 전인데 중간고사, 트럼프와의 중간고사를 보고 G20이라는 기말고사까지 본 거예요. 예. 그래서 1학기가 마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적응해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무난하게 해내고 성과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의 회담에서는 매듭을 풀어내는 모양을 봤다면, G20에서는 촛불 민심이 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세계 만박을 확인시켜준 과정, 그런 과정으로 이제 어쨌든 국제사회 G20에 맞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선 것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내밀었던 화두, 북핵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용인을 얻어낸 거에 대해서 이거는 충분히 평가해 줄 수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장 잘한 거는 뭐를 뽑을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도 안 된 대통령이 시험까지 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엄청난 과제물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개월의 외교 공백을 했는데, 한 사람씩 만나서 언제 다 합니까? 한국을 위해서 모여준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최대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4강을 다 만났죠. 그 외에도 주요국들을 다 만났죠. 북핵 문제까지 얘기했죠. 이거는 다소 성급해서 잘못하면 어떡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대한 저는 이 기회를 잘 이용했고, 마치 그거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서 그걸 저는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체로 이제 국민들은 좀 좋은 분위기인데요, 성무 비서관님. 특히 이제 야당은 비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 논조를 보면, 대북 환상부터 버려야. 제2모1보입니다. 대북 환상부터 버려야. 군사적, 정치적, 현실적 대책 검토해야. 전쟁하자는 겁니다. 여기 그 사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군 면제자가 대부분이거든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면서 전쟁하재요. 우리 고재열 기자님도 언론에 계시지만, 예. 또 뭐 이 방송도 어쨌든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뭘 많이 안다. 그래서 뭔가 가르쳐 줘야 된다. 아하. 뭐 이렇게 해서 그 대통령이나 국민들한테 뭔가 끊임없이 뭐 이렇게 지적질하고 가르쳐야만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비판도 하고 때로는 대안도 내놓고 하기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거를, 자, 그래서 그 대책을 검토해야 돼. 그 대책이 뭡니까? 뭐 대책이 있습니까? 뭐 전쟁을 하자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북한을 타격해서 정권 일부를 교체시켜내자는 이런 거 말고는 어떠한 대책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제2모1보를 보면 문 대통령 북한 핵 위협 비핵화라는 현실에 집중해야. 또 D모1보는 문 대통령 현실 직시하게 됐다면 베를린 구상 조급해 말아야. 이 세 언론의 논조는 문 대통령은 이상주의자거나 몽상가다.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그 이런 지적을 하는 언론들은 굉장히 그 이제 뭐라 그럴까, 기존의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자기 기득권 논리에 그대로 잡혀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할 때는 한 2년 동안 북한과의 끊임없는 그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뭐 정지 작업을 다 거치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3년 차에 베를린에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외화시켜내는 형식으로
베를린 선언이 있었다면은 2000년 3월이었죠. 예, 지금은 뭐 이렇게 남북 간에 뭐 직통 전화도 폐쇄돼 버리고 어떠한 것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오히려 그런 작은 접촉이라도 만들어내고 소통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신베를린 선언을 해야만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자꾸 뭐 성급하느니 조급하다느니 또 뭐 압박과 제재의 국면에서 왜 이런 걸 하느니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럴